안녕하세요. 주얼리 디자이너 세심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의 디자인을 설명할 때 굉장히 자주 언급하게 되는 역할을 가진 부자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포인트 부자재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부자재는 이미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석일 수도 있고 비즈일 수도 있고 금속 부자재일 수도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는 핸드메이드 포인트 부자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들 중에서 포인트 부자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팔찌 키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지금 이 컬러의 키트로 완성된 팔찌가 이 팔찌예요. 이 팔찌는 2mm 커팅 원석을 메인 자재로 사용해서 전체 구간을 잔잔하게 이어가다가 딱 이 지점, 이 원통형 원석을 포인트 부자재로 사용하면서 시선이 머무는 구간을 만든 디자인이에요. 사실 이 팔찌를 자세히 보시면요. 대부분의 구간은 정말 굉장히 무난합니다. 컬러도 과하지 않고 사이즈도 2mm 커팅 원석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고 형태도 당연히 라운드 커팅 하나만 지금 사용을 했죠. 그런데도 지금 이 팔찌가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원통 막대 형태의 원석, 하나의 포인트 부자재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세 가지 디자인한 컬러를 모두 펼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공식으로 나머지 두 가지 컬러도 디자인이 된 제품들이에요. 물론 디자인을 하는 의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특히 팔찌나 목걸이를 심플하게 디자인하고자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시선이 머무는 지점을 꼭 만들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다 보면 100개, 1000개, 더 많게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제품들이 어딘가 전부 비슷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때쯤이 있거든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르게 느껴지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지점이 또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바로 포인트 부자재가 사용된 구간입니다. 근데 저희도 왜 액세서리를 볼 때 그냥 무작위로 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무작위로만 시선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보다 보면 반드시 머무는 지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시선이 멈추는 포인트를 찾게 되거든요. 이 팔찌에서는 그 역할을 이 원통 막대 원석 하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전체를 천천히 이제 훑어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팔찌가 이제 이런 포인트가 없었다. 그냥 이렇게 똑같은 원석 2mm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 그냥 상상해봐도 굉장히 밋밋한 디자인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저 그런 평범한 팔찌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자주 사용하는 공식이 이거인 거예요. 포인트 부자재 하나와 나머지는 포인트 부자재와 어우러지는 그 흐름들을 연결을 시켜주려고 해요. 지금 제가 그렇게 공식을 설명드리고 보시니까 딱 이 팔찌도 그 방식에서 디자인이 된 것 같잖아요. 원통형 이 원석 하나에만 존재감을 확실하게 주고 나머지 구간은 정말 잔잔하게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플한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 포인트 부자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의도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구성의 키트를 펼쳐서 한번 이제 제작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자재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컬러에 준비되어 있는 원석들은 그린 커넬리언 아게이트, 루드 락샤, 축구볼 글라스 비즈, 2mm 라운드 커팅의 루비 조이사이트 원석, 그리고 2mm, 3mm, 4mm의 금속 볼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06 사이즈의 우레탄 줄로 지금 작업을 해볼 거예요. 지금 2mm 사이즈들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06 사이즈의 우레탄 줄도 통과가 되는 관통의 구멍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 샘플은 진짜 샘플일 뿐이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구간을 디자인하시면서 알들을 끼워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제가 포인트 부자재 한 가지에 집중해서 디자인을 할 때는요. 항상 반대로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포인트 부자재를
돋보이게 하려면 주변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변 디자인은 조금 더 잔잔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팔찌나 목걸이를 심플하게 디자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오히려 포인트 부자재를 더 분명하게 설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심플하게 보이기 위해서 덜 고민하고 무언가 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힘을 줄지,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줄지를 더 명확하게 고민을 하고 그 결과 포인트 부자재가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한번 그래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심플한 디자인을 만들고 싶을 때 항상 저는 이 순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먼저 정하고 그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를 좀 잔잔하고 단순하게 구성을 한다. 그래서 지금 잔잔하게 이어지는 구간을 끼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샘플하고는 좀 다른 디자인의 구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끼워 나가다가 지금 중간에 2mm 금속볼도 한번 넣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서 2mm 금속볼을 따로따로 배치를 해줬는데 저는 조금 더 원석을 넣어보고 2mm 신축 커팅볼을 한번 연달아서 넣는 구간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팔찌를 우레탄 줄로 제작할 때는 항상 매듭을 숨겨줄 관통 구멍이 여유 있는 금속볼이나 원석볼이나 비즈볼을 염두하고 계획하고 제품을 제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3mm 신축 커팅볼에 마지막에 매듭을 숨겨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포인트 원석을 살려주기 위해서 잔잔한 구간을 지금 계속 저는 끼워주고 있는 거예요. 2mm 신축 커팅볼 또 한 번 넣어주고 이 루비조이 사이트가 굉장히 한 가지의 원석인데도 그 안에서 여러 컬러를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원석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루비조이 사이트? 지금은 2mm인데도 이렇게 여러 컬러를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루비 컬러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좀 사이즈가 있는 6mm, 8mm의 루비조이 사이트를 보면은 이 루비 컬러가 조금 더 많이 보이게 믹스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또 큰 사이즈에서 볼 수 있는 루비조이 사이트의 매력이 있습니다. 또 2mm는 2mm만의 이 잔잔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mm 신주볼을 3개를 연속해서 넣어보기도 할게요. 그리고 바로 이 진한 그린 컬러의 완전 에메랄드 컬러죠. 에메랄드 컬러의 축구볼 글라스 비즈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넣어줘 볼까요? 지금 이제 2mm 축구볼이다 보니까 그 관통된 구멍의 길이 좀 타이트하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지금 06 사이즈 우레탄 줄로 끼우고 있는데 만약에 난 좀 구멍이 타이트한 게 제작을 할 때 불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05 사이즈의 우레탄 줄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이렇게 얇은 지금 팔찌기 때문에 영어 우레탄줄을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끊어지거나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돼요. 팔찌가 끊어지는 거는 우레탄줄에 문제가 있어서 끊어지거나 그럴 때보다는 내가 매듭을 단단히 안 해줘가지고 꽉 매듭을 묶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팔찌가 풀리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알들의 사이즈의 무게에 따라서 내가 우레탄 줄의 두께를 정해줘야 하지만 매듭을 확실히 진짜 잘 마무리를 해줘야 한다. 지금 그린 에메랄드 컬러의 2mm 축구볼을 넣은 다음에 루드락샤를 넣어주면서 약간의 변화를 줘왔어요, 중간에. 지금 계속 그래도 잔잔한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잔잔한 구간을 좀 완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포인트 부자재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지금 작업을 하면서도 잔잔한 구간은 이렇게 이런 배치로 조합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 포인트 부자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리듬으로 알들을 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알들을 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제가 만들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2mm의 작은 원석들로 제작된 팔찌들에서 포인트 부자재를 선택을 할 때는 가장 저는 신경 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2mm의 원석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무게감이 6mm나 8mm의 원석들보다는 가벼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포인트 부자재는 너무 무게가 있어서 그 자리가 축 처지지 않게 그런 걸 첫 번째로 신경을 쓰고, 그리고 사이즈 차이가 2mm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8mm, 10mm가 들어가면은 축 처지기도 하지만 팔에 손목에 착용을 했을 때 그 구간만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알들과 너무 사이즈가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원석들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메랄드 축구볼 컬러를 선택을 한 것도 맨 처음에 루비조이 사이트 원석 2mm 커팅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잘 어울릴 만한 컬러로 원석과 어우러져도 크게 튀지 않는 자재로 같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인트 부자재로 사용할 자재가 원석이야. 그럼 같이 이제 조합이 될 자재들도 그 전체적인 조합에서 흐름이 너무 끊기지 않는, 흐름을 해치지 않는 자재, 그런 자재로 이제 선택을 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인트 부자재를 먼저 선택을 하셔서 그 포인트 부자재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염두하시고 선택하려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루비조이 사이트는 원석인 거에 비해서 관통 구멍이 여유가 있어서 영역 우레탄줄을 통과시키는데 무리 없이 잘 들어갔는데 2mm 축구볼 글라스는 영역 우레탄줄이 꽉 맞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육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추천을 드린다면 영어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작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영육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조금 타이트하다. 그래서 성질이 날 수도 있다. 지금 끼워준 거 길이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니까 11.5예요. 우리 한 줄 팔찌는 또 2mm 같이 작은 사이즈의 팔찌는 16.5 정도가 저는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들을 끼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루드락샤 하나를 넣어줬기 때문에 루드락샤를 더 넣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하나를 여기에 넣어줬기 때문에 옆에다가 하나만 더 넣어볼 건데 그 사이에 지금 루비조이 사이트를 3알만 넣은 다음에 약간의 공간을 띄워주고 바로 루드락샤 두 알이 배치되는 디자인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렇게 가도 자연스럽죠? 흐름이? 여기서 루비조이 사이트를 조금 더 넣어줘 볼게요. 하나씩 집어서 넣어도 되지만 저처럼 두세 알을 집어서 손가락으로 굴려가면서 구멍을 찾으면서 우레탄줄을 통과시켜줘도 돼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투각이 되어 있는 무늬가 있는 금속 볼도 넣어드렸거든요. 이거를 지금 루드락샤 2개가 이어진 구간에서 하나를 넣어서 조금 자연스럽게 이어줘 보도록. 루드락샤도 씨앗이다 보니까 이렇게 겉에가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늬가 있는 신주볼도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니까 이렇게 2개가 지금 연속된 선상에서 이 아이를 바로 연결을 시켜줘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루비조이 사이트가 많이 남았으니까 이 아이들로 이어서 넣어볼게요. 이렇게 여러 알을 집은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굴려가면서 구멍을 찾아서 우레탄 줄을 넣어주셔도 된다. 지금 쟀을 때 이 길이가 15.5예요, 여러분. 근데 이 포인트 원석이 10.3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원석을 바로 넣어주면 16.5가 오버되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서 그래도 제 팔목에 알맞다고 생각하는 길이인지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16.8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우리 1mm들한테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샘플 팔찌의 키트로 지금 또 다른 구간을 디자인하면서 알들을 끼워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자재를 지금 여기서 넣어주려고 이 잔잔한 구간을 계속 끼워왔잖아요. 근데 포인트 자재는 한 가지만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재가 있다거나 무언가를 사놓은 자재가 있는데 그 자재
자재의 포인트 부자재라는 역할을 부여해서 사용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 키트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준비해드린 이 자재로 포인트 구간을 제작을 하셔도 돼요. 하지만 또 만들고 보니까 알들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원석을 넣어줘서 포인트 구간을 완성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직사각 형태의 오닉스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루비조이 사이트에서 지금 어두운 녹색들이 멀리서 보면 블랙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블랙 컬러의 오닉스로 포인트 구간을 잡아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닉스로 할 수도 있고요. 형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직사각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준비해놓은 대체될 수 있는 포인트 부자재를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이즈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무게가 너무 나가거나 지금 연결해온 그 부자재들의 흐름에서 너무 다르지 않다거나 그런 아이들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염두하면서 제가 지금 대체할 수 있는 포인트 부자재를 준비해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약간 브라운 옐로우빛이 도는 길쭉한 물방울 자개로 포인트 부자재로 대체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이 자재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연한 그린 구간도 있고 루드락샤의 연한 갈색 컬러도 지금 같이 배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연한 브라운 계열이나 아이보리 계열의 자재를 포인트 부자재로 사용해줘도 자연스러워 보이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매듭을 안 하지만 연결을 완성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서 금속 볼을 하나 더 넣어주고 물방울을 넣어서 이제 매듭을 해야 하니까 3mm 신주볼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재로 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까 보여드린 오닉스로 한다고 하면 저는 타원 3mm 신주볼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매듭을 저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매듭을 땅땅하게 묶어줘야 된다. 끊어지지 않는지 여기서 지금 냉정하게 확인을 하시고 정말 당기면서 끊어지지 않는지 잘 묶였는지 여기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살짝 당긴 상태에서 1mm 정도 남기고 끊어주시고 내가 숨기려고 지금 계획해놓은 그 부자재의 매듭을 당기면서 숨겨준다. 이렇게. 그래서 매듭이 지금 숨겨졌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준비해드린 키트에서 원래의 포인트 부자재는 이 원석으로 준비를 해서 구성을 해드렸는데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자재나 내가 사용하고 싶은 또 다른 포인트 부자재가 있으면 이렇게 대체를 하셔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저는 오닉스 타원형으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그렇다 해도 딱 여기에 시선이 머무는 그 지점이라는 게 포인트 구간이라는 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나머지는 잔잔하게.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처음에 3가지 컬러 보여드린 거에서 이렇게 은은한 컬러에서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자개 물방울을 같이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도 포인트 부자재로서 확실하게 시선을 끌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앤틱한 아크릴도 준비를 해봤는데 다른 아이들이 원석이지만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가벼워 보이는 민자의 아크릴이 아니라 지금 중간중간 이런 골드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앤틱한 느낌을 주는 아크릴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만약에 중간에 컬러로서 좀 연결감을 시켜주고서 포인트 부자재로 사용을 하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통일감이 있다. 제가 오늘 딱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결국 이제 무언가를 계속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어디에 시선을 집중시킬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덜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팔찌처럼 딱 이 하나의 포인트 부자재만으로도 제품이 충분히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저의 디자인 공식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한다. 라고 알려드린 부분들이 여러분이 주얼리를
제품들을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실 때 그렇게 디자인을 정리해가는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무언가를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실 때는 예쁘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예쁘게 만들까 보다는 어디에 시선을 멈추게 하고 어디를 포인트 구간으로 정해서 내가 어떤 걸 포인트 자재로 디자인을 전개해 나가실지를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한번 디자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제품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